우리 마음속 그 복잡한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조선의 철학자들이 바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인간 마음의 지도를 그렸다고 합니다. 오늘 그들의 아주 깊고 놀라운 통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거 우리 다 한 번쯤은 고민해보지 않았나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조선시대 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파고들었던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분들은 심성론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과 본성을 아주 깊숙이 탐구했습니다. 이게 그냥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의 깊이 있는 연구를 길잡이 삼아 진행됩니다. 과거의 지혜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자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조선의 심성론은요, 그냥 책장에 꽂혀있는 고리타분한 철학이 절대 아니었어요. 이건 뭐랄까,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다스리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신훈련 가이드였던 거죠. 개인의 도덕성이 바로 서야 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결국 나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아주 거대한 통찰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조선의 학자들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봤을까요? 마치 정비공이 엔진을 분해하듯이 우리 마음을 세 가지 핵심 부품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일종의 마음 분석 툴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첫 번째 부품은 바로 심, 즉 마음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의 CEO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바깥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하자 하고 결정을 내리는 총사령관인 셈이죠. 두 번째는 성, 바로 본성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이라는 회사의 미션 선언문 같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도덕적 원칙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감정입니다. 이건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선한 본성이 외부 세계의 여러 가지 일들과 만나면서 생겨나는 기쁨, 슬픔, 분노 같은 구체적인 반응들이 바로 이 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해보면 그림이 딱 나오죠. CEO인 마음심이 우리 회사의 미션인 본성 성과 실제 업무인 감정 정을 전부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컨트롤 타워, 그게 바로 심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CEO한테 사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항상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사실 우리 마음속은 조용한 사무실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사실 목소리가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두 개의 목소리가 매 순간 주도권을 잡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마음속 두 목소리의 정체는 이렇습니다. 먼저 인심.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몸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아, 배고파, 뭐 먹고 싶다, 쉬고 싶다 하는 아주 본능적이고 강렬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위태롭다고 표현한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를 위험한 길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도심은 도의 마음이죠. 우리 안에 원래부터 있던 그 착한 본성에서 나오는 목소리예요. 이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속삭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목소리가 너무 작고 희미하다는 거예요. 진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바로 이 한 문장이 그들의 고민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눈앞의 욕망을 크게 외치는 인심의 목소리는 너무나 강력한데 더 나은 길을 조용히 속삭이는 도심의 목소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묻혀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마음 이론이 그냥 이론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 설학사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치열했던 논쟁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사단 칠정 논쟁입니다. 이건 뭐랄까, 그동안 쌓아올린 이 마음 이론을 진짜 현실에 던져놓고 시험해보는 그런 궁극의 테스트였던 셈이죠.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감정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었어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쓰이고 돕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순도 100%의 착한 마음, 이건 도심에서 나온다고 봤고요. 반면에 7정은 우리가 보통 느끼는 모든 감정이에요. 기쁨, 분노, 슬픔 같은 것들이요. 이건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인심이랑 더 가깝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거대한 질문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 순수하게 짝한 감정인 사단이랑 일반적인 감정 칠정이 아예 뿌리부터 다른 걸까요? 아니면 사단도 결국 칠정이라는 큰 감정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인간 본성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믿었던 거죠. 태계 이황과 율곡 일이라는 두 지적 거인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 논쟁은요, 조선의 지성계를 완전히 뒤흔들었고, 이후 수백 년간 한국 철학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복잡한 마음 이야기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중요했을까요? 그냥 학자들끼리 하는 머리싸움 아니었을까요? 천만에요. 이건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인심과 도심의 싸움에서 지면 그게 그냥 개인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 나라가 망한다고 봤던 거죠. 개인의 마음 관리가 곧 국가 안보였던 셈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들의 원대한 비전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보세요. 모든 건 1단계 수신. 즉, 내 마음을 닦는 것에서 시작해요. 이게 돼야 비로소 제가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그 힘으로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최종적으로는 평천하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단추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조선의 이 심성론이라는 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인류의 영원한 질문에 대한 아주 정교하고도 독창적인 한국식 해답이었던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fMRI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프로이트 같은 심리학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오직 깊은 사색만으로 인간 정신의 작동 원리를 이렇게나 상세한 지도로 그려냈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시대의 인지과학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수백 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겐 뇌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 같은 정말 강력한 도구들이 있죠. 용어는 바뀌었어요. 인심은 단기적 보상으로, 도심은 장기적 가치로 말이죠. 하지만 그 본질, 그러니까 눈앞의 유혹과 더 나은 나 자신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내면의 전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백 년 전 조선의 철학자들이 던졌던 그 질문, 어떻게 나 자신을 온전히 다스릴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요?